AI 실증 인재를 기르는 대학원입니다. 기본적으로 AI가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기술들의 요소들은 많이 준비가 됐고, 그 요소들이 삶에 들어가려면 실제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좀 인프라의 문제, 인프라를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구축하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데이터가 결국 AI에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체계는 아직도 빌드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는 이제 실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다. 실제 환경에서 아니면 실제 인프라에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한 환경 조성에 저희가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1층에 꿈꾸는 아이스페이스도 그렇고, 길 건너에서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인 인공지능 사료기가 집착 단지 인프라를 저희가 대학원생들이 활용할 예정이니까요. 실제 환경에 엮어서 AI를 해보고 그걸 만들어보고 한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지스의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년 사이에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어떤 환경을 저희가 그래도 만들어내지 않았냐. 결국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는 학교의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전기저작 컴퓨터라는 어떤 분야만 다루고 있다가 AI라는 부분을 독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나름대로의 어떤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방향성을 가지는 AI에 관한 조직이 현재 만들어졌다.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라고 하는 집적단지와 똑같이 하는 모토를 잡았습니다. 자동차라는 모빌리티 주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저희 모빌리티 인력 양성 부분에 트랙도 저희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신설을 해 있고요. 자율 컴퓨팅 센터라고 하는 부분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을 셋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저희가 셋업을 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문화 콘텐츠라는 분야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 광주에서 문화도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콘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요즘 얘기하는 생성 AI 부분의 흐름에도 연결이 되는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 문화 콘텐츠 부분.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저희가 빌드업은 이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지만 저희도 이제 방향성을 찾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탐색을 해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CJ랑 협력을 해서 저희가 PBL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강사진이 연결되는 PBL 클래스도 있고, 겸직 교수로 저희가 CJ 분들이 많이 저희에 참여해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품 판매에 대한 AI 연결 이런 주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서 고민도 하고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콘텐츠 진행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좀 탐색한다. 지금 작은 상황입니다. 다른 학교들이 저희보다 많이 사이즈를 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12명이 되는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정책 전략이라는 분야를 갖다가 학교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연결하는 이제 조직으로 AI 정책 전략 대학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직 학생을 뽑지 않은 상태고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님을 저희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전략,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게 저희가 하는 다변화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소양도 필요하고, AI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다시 만져서 AI까지 연결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조금씩 제대로 맛을 보고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실증을 해보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들어오면 아직 견습도 해야 되고, 성숙이 되고 나면 이제 큰 사이즈의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인퍼런싱과 트레이닝의 밸런스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인퍼런싱은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만든 게 저희가 모바일엑스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연동되면서
AI 인퍼런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걔가 하는 부분을 뒷단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엣지, AI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을 디자인 서포트하시는 그런 구조를 갖고 하는 환경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광주사고에 있는 그 인공지능 산업유가 집적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 자체를 제가 슈퍼컴퓨팅 센터장을 하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하면서 대학원과 이 시너지가 나도록 제가 움직여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장비는 100억이 넘는 장비입니다.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저희를 따라올 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선발대입니다. 본대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본대가 가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규모의 한 10배 정도의 본대가 아직은 모든 걸 정비하지 않았지만 한 60% 정도는 이제 가동을 해서 전국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증동이라고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실증동이랑 창업동이 지금 현재 계속 건축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MIT와 하는 어떤 기술 R&D 협력이 지금 3년 차에 들어갔고요. 실제적인 논문들도 많이 공동 저술 논문들도 작년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MIT의 CSAI에 결국은 컴퓨터 사이언스 AI 랩이죠. AI를 하는 그 랩하고의 직접적인 협력입니다. 네. 생성형 AI가 워낙 리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그걸 최적화하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실증 인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리랑 실제 활용의 어떤 경험이 바로 녹여져서 내가 어떤 걸 원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공부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빨리 수렴을 시키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그걸 좀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안 그 다음에 탑 컨퍼런스 53편 이 정도에서 어떤 볼륨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성숙을 하기 시작했다는 증빙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통합을만 뽑는 한 2-3년 통합만 뽑았고요. 대학원에서는 저희는 지금 졸업생이 굉장히 적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연그러지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졸업생이 전남대 교수로 지금 채용이 됐고요. 두 번째 졸업생이 막 나와서 지금 이제 진로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일단 실제 문제를 다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논문을 내야 되거든요. 논문을 깎아줍니다. 2편을 1편으로 깎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의 방법이어서 충분히 그게 창업을 하는 게 인센티브가 돼서 창업을 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창업동이나 이런 시설이 사실 금년 연말에 완성이 됩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창업을 하고 나면 다시 공간적인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쫙 푸는 어떤 환경 입장에서는 좀 더 포근한 보금자리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반을 조성하는 어떤 지원이지 전체를 꾸려가는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조직이지만 저희 나라 전체적인 AI 경쟁력을 유도하거나 AI 대학원들 협력해서 나름대로 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협력 부분에서는 아직 오픈된 협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국제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내부적인 경쟁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경쟁하려면 좀 더 다른 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초거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일부 민간 기업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하는 에포트들은 아직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예 어떤 초거대나 대형이라는 부분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집적단지가 그런 역할을 지금 좀 하면서 그 판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이 됐으니까 그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뭉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하는 나라들이 워낙 사이즈도 크고 리소스도 많고 그렇죠. 이 리소스라는 게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훨씬 작은 규모잖아요. 오픈 콜라보레이션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AI 대학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 그 부분에서 4년 정도 해보고 나니까
한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기본적으로 셋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새로운 어떤 길들을 개척해야 되는 시기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조금 더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다른 학교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노력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훨씬 더 모습들이 전체적인 모습이 더 예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악셀 시리즈를 완성한다가 목표예요. 결국은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은 내부적인 이제 부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이 훨씬 더 열려야 된다. 아직은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모빌리티 여전히 계속합니다. 헬스케어 당연히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에너지는 사실은 버렸다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한테 맡기고요. 옆에 있는 학교에.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저희가 슈퍼컴이나 이런 게 인프라 부분에서의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AI 시스템 서포트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AI 정책 전략 분야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3+2라고 지금 보이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하는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의 같은 얘기네요. 그걸 갖다가 강화하는 그리고 더 공고하게 하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